다음 주 온라인 수업을 라이브로 할 거예요. 그래서 2반은 그나마, 2반은 오늘 걱정되구나. 다음 주 금요일 날 1교시에 들어와야 되는데요. 1교시라 8시 45분이면 다 자고 있잖아. 선생님 다 라이브세요? 난 둘 다 라이브로 할 생각이야. 중국어. 아니요, 그 온클 라이브. 못 봤는데. 아니, 근데 온클 라이브로 할 건데, 거기 그 계획하고 달라요. 온클 라이브로 할 건데, 여러분들 이제 나름 이유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집에 뭐 언니든 동생이든 막 누가 있는데 같이 매체 하나로 써야 되면, 그러니까 매체가 하나밖에 없어서 못 들어오는 경우. 그 다음에 서버가 장애, 그러니까 온라인 클래스 이런 거 폭주해서 서버가 난 일어나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접속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 도움되는 방향으로 라이브 진행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있잖아요. 저 그거 있잖아, 국어찌개. 유튜브 라이브는 단 한 번도 잘린 적이 없잖아요. 유튜브가 엄청 큰 플랫폼이니까. 근데 다른 학생들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거기 국가부장한테 내 유튜브 채널을 공유하고 미리 그거 하면 내일이랑 모레 거기 들어오는 거. 그러면 그 라이브 한 영상 남잖아요. 그거 녹화할 거예요. 올려주세요. 네, 당연하지. 네. 선생님 그러면은 공개로 풀어주세요. 공개로. 누가 안 그랬어? 아니 아무튼 저는 최대한 라이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저는 최대한 그 실시간으로 할 거니까 참고하시라. 그러니까 늦잠 너무 자지 말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 콘텐츠 수업은 그날 수강하면 되는데 실시간은 좀 애매한 걸로. 실시간은 만약에 방금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나는 일어났는데 서버가 폭주돼서 못 들어간다. 그럴 때 막 교과 선생님한테 뭐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면 또 인정이 돼요. 중요한 건 다음 주 화요일하고 금요일 날 너무 늦잠 자지 말고 약간 긴장한 상태에서 그 실시간 수업 들어올 수 있도록. 됐죠? 오늘 여기 학생회 맞죠? 여기 그 231쪽인가요? 주제통합 2번 과포자 선생님이 설명하는 과학지문. 잘 안 보이구나. 이거 화면도 이렇게 키울 수 있어요? 네. 화면도? 네. 그 일시정지해서 키워야 되나? 그냥 이렇게 영상 되는 거 키울 수 있어? 네. 근데 깨질걸요? 네. 이 문단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녹화 중이어서 이제 최대한 그 이야기 자제해야 될 거예요. 1865년 제가 이거 이야기했죠. 요 가 그리든 나 그리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뭔가 변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공시적이 아니라 통시적이라고. 그래서 지금 또 15년 흘렀죠. 50년에서 클라우디우스가 연력합체의 이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엔트로피라는 새로운 물리량을 제안했어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걱정할 수 있는데, 이반 친구 중에 물리 선택 안 한 친구들이 선생님 저 엔트로피 생전 처음 들어보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독서 지문은 새로운 개념이 나오면 반드시 어딘가에 그 개념 설명해 줍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가 제안한 엔트로피를 현대의 개념으로 나타내면 어떤 개의 열애양을 절대 온도로 나눈 값이 엔트로피예요. 여기 보시면 열애양을 절대 온도로 나눈 값이 엔트로피래요. 여러분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독서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글에서 과학지문에서 수식을 나타내는 문장이 있으면 이거예요. 저예요. 실제 요소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실전이라면, 내년 수능이라면 이렇게 적으세요. S는 T분의 Q. 이렇게 빨리 시간 안 지켜야 되니까. 근데 우린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한번 다 풀어서 적어보겠습니다. 거기 여백에다가. 엔트로피가 뭐냐면 엔트로피 S라고 한대요. 얘가 뭐냐면 우리 이거 분자 분모 어떻게 설정하냐면 열의 양을 절대 온도로 나눈 거니까 요 열의 양이 분자가 되죠. 그래서 열의 양이 분자가 되고 절대 온도가 분모가 되는 거죠. 이게 엔트로피래요. 그림 1과 같이 온도가 고온 T1인 물체로 이루어진 개원과, 이거 여러분들 그 뭐 공중 목욕탕이나 여러분 집에 있는 욕조 보면은 뜨거운 물은 빨간색 돼 있고 찬물은 파란색 돼 있잖아요. 여기 개원과 개투 물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요 개원의 온도는 높아요. 그 다음에
개2의 온도는 낮아요. 이렇게. 그래서 온도가 고온 T1인 물체로 이루어진 이 개1과 저온 T2인 물체로 이루어진 개2를 접촉시켰을 때 자발적으로 우리 일문단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열은 자발적으로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이동하는 거니까 얘가 고온이고 얘가 저온이니까 열이 어디에서 어디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이 방향이죠. 자발적으로 이동한 열의 양은 Q라고 하자. 개1에서는 열이 Q만큼 빠져나갔으므로 개1의 엔트로피 변화는 T1분의 마이너스 Q가 됩니다. 얘의 엔트로피 변화는 T1분의 마이너스 Q예요. 왜 마이너스인지 아시겠죠? 열이 이 개1이 가지고 있던 열이 빠져나갔으니까 잃어버렸으니까. 왜 빠져나갔어요?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이동하니까. 그래서 얘는 열을 잃어버렸죠. 빠져나갔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개2의 엔트로피 변화는 개2의 Q만큼의 열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얘는 T2분의 플러스 Q가 됩니다. 이거예요. 따라서 제가 늘 이야기하죠. 독서 지문에서 따라서 즉 그런 거 이런 담화 표지 엄청 중요하다고. 그 담화 표지 물고 있는 친구가 정답 근거가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따라서 열 이동에 따른 두 물체 전체의 엔트로피 변화는 얘 둘을 더해주면 돼요. 얘 둘을 더한 값이 되면 T1이 T2보다 큰 값이므로 이게 제일 중요하죠. 항상 양의 값을 플러스 값을 갖는다. 근데 이게 지금 말로 풀어서 어렵지. 이거 한번 같이 여기다가 숫자 넣어보면 엄청 쉬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얘 둘을 더하면 이 엔트로피 변화를 다 더하면 0보다 크대요. 양의 값이래요. 근데 이반에 이거 수학 잘하는 친구들 이 식 좀 불편하지 않나요? 이거 어떻게 바꾸는 게 더 나아요? 이거 어떻게 바꾸면 돼요? 이렇게 바꿔도 되잖아요. T2분의 Q에서 T1분의 Q를 이게 더 여러분들 수학 잘하는 친구들 이게 더 가상 못하고 여기 0보다 큰 거죠? 맞죠? 여기다가 숫자를 넣어봅시다. 숫자를 요 T1의 요 개1의 온도는 고온이에요. 100도로 할게요. 얘는 100도예요. 그 다음에 얘 저온이니까 얘는 50으로 합시다. 50으로. 그냥 정말 쉽게 이게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올바른 개념 아닌데 뭐 이해하기 쉽게 100도에서 50도가 됐으니까 정말 쉽게 단순하게 얘가 열을 50 잃어버렸다고 가정할게요. 정말 단순하게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잘못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100도인데 50도가 아니 25랄까? 그게 75가 되니까 맞죠? 그러니까 얘가 25를 잃어버렸다고 가정할게요. 25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섞으면 쉽게 이야기해서 75도가 되니까 이 중간값을 가지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얘는 마이너스 25고 얘는 플러스 25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김학수 선생님 수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분자의 절대값이 같아요. 분모가 얘가 더 작아요. 그럼 얘 둘을 더했을 때 얘에서 얘를 뺐을 때 반드시 0보다 크죠. 이거 계산해 봅시다. 플러스 100분의 25 아니에요? 맞죠? 수학만 나오면 맞죠? 맞죠? 이게 50분의 25 빼기 100분의 25하면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숫자를 여러분들 제가 일부러 좀 어려운 숫자 넣었는데 더 단순한 숫자 넣어보면 이해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이 두 물체의 엔트로피 변화값이 항상 양의 값이지? 즉, 또 나왔어. 즉, 담화표지. 즉,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것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현상이고 이것은 자발적인 과정이다. 제가 이거 기말고사에 이 문장을 이렇게 두 개로 그러니까 보세요.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현상은 두 가지 설명 가능하대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고 얘는 자발적이에요. 근데 왜 자발적인지는 일문단에 나와 있었죠. 열은 자발적으로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이동하니까. 근데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건 엔트로피가 증가한대요. 왜 증가해요?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했을 때 이 엔트로피 변화의 총 값이 양수니까 0보다 크니까 양의 값이니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쪽으로 변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기는 좀 숫자 넣어봐서 제가 기말고사 때 저 숫자에 미친 사람이라 기말고사 때 이거 계산하는 문제 아주 쉽게 이거 너무 쉽잖아요. 이거 이해 가능하잖아요. 이를 확장하면 자연에서 일어나는 자발적인 현상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가령
이 지문이 좀 담화피티가 많이 나와요. 가령 수조에 잉크방울을 떨구면 잉크가 물속에서 퍼져나가는 현상은 직관적으로 알 수 있고 이는 자발적인 현상으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도 이 문장도 보세요. 요 설명 하나 있죠. 수조에 잉크방울을 떨구는 이거 현상 있죠. 이 현상이 직관적이고 자발적이고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라고 세 가지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이 현상에 대해서. 두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한 곳에 집중된 열이나 물질이 한쪽에 집중된 열이나 물질이 전체적으로 퍼지는 현상은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며 이건 자발적이고 결국 엔트로피의 증가는 무질서한 정도가 커지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엔트로피의 증가와 무질서한 정도가 커진다는 게 같은 건데 그냥 이렇게 요 설명이 과학적으로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라는 수조가 있고 나라는 수조가 있어요. 여기 안에 그냥 물이 있다고 칩시다. 액체가 있어요. 여기 지금 분자가 이렇게 3개 있어요. 하나, 둘, 이렇게 3개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얘는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거잖아요. 요 분자 3개가 한쪽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죠. 맞죠? 이건 경우의 수가 얘 아니면 얘 2개밖에 없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분자 3개가 한쪽에 모여있는 경우는 2가지 경우밖에 없다고, 경우의 수가. 근데 이건 경우의 수가 더 많죠. 여기 파란색이 이쪽에 있어도 되고 얘가 이쪽에 있어도 되고 얘가 이쪽에 있어도 되고 어차피 경우의 수가 더 많아지잖아. 얘는 단순히 2가지인데 이쪽 아니면 이쪽인데 얘는 골고루 퍼져 있는 게 자기들 마음대로 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더 경우의 수가 크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더 엔트로피가 크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물질의 상이 변화하는 상변화 과정을 통해 상변화의 개념 나와 있죠. 상변화는 물질의 상이 변하는 거. 상변화 과정을 통해서 물질 자체의 엔트로피는 변화하는데 이 문장 중요합니다. 일정한 온도와 일정한 압력 상태에서 물질의 엔트로피는 액체일 때가 고체일 때보다 더 커요. 근데 이것도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이 이렇게 있어. 얘 물이에요. 얘는 얼음이에요. 여기 안에 뭐 예를 들어서 분자가 이렇게 있고 여기 분자가 있어. 얘는 여기 뭐 이제 여러 개 분자가 있겠지. 얘네들은 막 자유롭게 물이니까 우리 막 수영하는 것처럼 유형 가능하잖아요. 난 여기 가지 여러 개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얘는 꽁꽁 얼었어요. 여기도 많은 분자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제 생각엔 한 번 여기 위치에 있으면 얼어 있으니까 다른 데로 이동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경우의 수가 별로 안 나와요. 이동할 수가 없어. 분자들이 얼어 있으니까. 근데 얘는 물이니까 한쪽에 모여 있을 수도 있고 자유롭게 이렇게 퍼질 수도 있고 이러니까 얘가 더 경우의 수가 더 크니까 액체가 물질 자체에서 액체가 고체보다 엔트로피가 더 큰 거예요. 이렇게 저는 이해했어요. 과학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개념이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따가 문제 풀 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물질 자체의 엔트로피는 액체가 더 커요, 고체보다. 그러나 물이 어느 점 아래에서 여기 또 그러나 나왔죠. 그러나니까 앞에 나와 있는 내용과 다른 내용이 펼쳐지겠죠. 그러나 물이 어느 점 아래에서 어느 현상은 이거 같이 생각해봅시다. 물은 뭐예요? 액체예요, 고체예요? 액체죠. 액체가 어느 점 아래에서 어느 거니까 뭐로 되는 거예요? 고체로 되는 거죠. 그러면 원래 엔트로피가 액체가 더 크죠?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물질 자체의 엔트로피는 액체가 더 크다고. 그러면 액체에서 고체로 되는 거니까 이 현상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잖아요. 감소해야 돼요. 감소해야 되는데 이 현상은 개와 외계를, 그러니까 요 개가 물이고 요 외계가 얼음이겠죠. 바깥 의자를 써서 개와 외계를 합친 전체의 엔트로피가 증가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액체가 고체로 되는 건 엔트로피가 감소해야 되는데 요 물과 얼음 전체의 엔트로피 변화를 생각했더니 오히려 증가하는 라는 거죠. 요거 이해되세요? 요거. 물이 이렇게 있어요. 물이에요. 근데 얘가 얼었어요. 이렇게 얼음이 됐어요. 이게 여기 물이 이렇게 있고 이 친구가 얼음이에요.
그럼 이 물 있죠, 물. 이 물 같은 경우는 얼음이 되면서 엔트로피가 이 마이너스 아니에요? 액체가 더 크다 그랬으니까. 맞죠? 그럼 얘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이 얼음 입장에서는 뭔가 엔트로피도 열이도 받았겠죠. 얘가 플러스가 됐다고. 근데 이 둘을 합쳤을 때, 이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합쳤을 때 이 값이 0보다 큰 것 같아. 왠지 뭐 자세한 어떤 과학적인 이유는 안 나와 있지만. 그래서 물이 얼음이 되었을 때 물이라는 물질 자체는 엔트로피가 감소하지만 요 전체를 개와 밖과 맺혀서 외계라고 봤을 때 요 전체의 엔트로피 합을 더해봤더니 양의 값을 증가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물이 액체가 고체로 되는 것도 결국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쪽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물질이 얼어서 액체가 고체로 변하면 분자나 원자의 운동이 제한되어 무질서한 정도가 감소하게 되므로 여기 나와있잖아요.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만약에 얼면 무질서한 정도가 감소해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얼음 안에 있는 분자들은 좀 약간 경우의 수 이동하는 게 좀 어려우니까 그 물질 자체의 엔트로피는 감소하지만 물이라는 어떤 엔트로피는 감소하지만 물질 밖으로 열을 방출하게 되어 물질 외부의 엔트로피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얼음이 됐을 때 물의 엔트로피는 감소. 하지만 얼음의 엔트로피가 증가하는데 얼음의 엔트로피 증가량이 더 커서 결국 외부 전체의 엔트로피는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 물질과 외부의 엔트로피 변화의 총합은 양수가 되어서 결국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여기서 이야기했잖아요. 자발적인 현상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쪽으로 일어난다. 사실 이 지문은 문제를 풀어봐야 더 이해가 더 잘 되니까 얼른 3문장 마저 보고 문제 풀고 마치겠습니다. 1877년 볼츠만. 시간 또 지났죠? 65년에서 12년 흘렀죠? 그 다음에 이번엔 사람이 클라우디우스가 아니라 볼츠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니까 뭐 어떤 문제 나올까요? 클라우디우스는 어땠고 볼츠만은 어땠고 이 문제 나오겠죠? 냈습니다. 기말고사 때. 어떻게 냈냐면 일단 이 문장 마저 읽고 설명해 드릴게요. 볼츠만은 열의 양을 온도로 나눈 값인 엔트로피가 여기 요 엔트로피 개념이 더 쉽다. 여기 엔트로피 개념 이게 더 쉽죠. 엔트로피는 열의 양을 온도로 나눈 거니까 온도 분의 열의 양입니다. 이것도 생각해보세요. 왜 자꾸 엔트로피의 개념을 자꾸 계속 설명해주고 있을까요? 엔트로피의 개념이 중요하고 출제되니까 계속 나오겠죠? 이 엔트로피가 분자나 원자와 같은 미시적인 관점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해주게 돼요. 여러분들 이게 말이 어려운데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클라우디우스 있죠? 이 문단의 클라우디우스는 엔트로피를 열역학 관점에서 설명했어요. 왜 열역학 관점이에요? 클라우디우스가 열역학 제2법칙을 제안했잖아요. 그런데 3문단의 볼츠만은 열역학 관점이 아니라 뭐예요? 미시적인 관점. 그러니까 두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엔트로피 개념이 완전 같은 게 아니라 좀 다르죠. 클라우디우스는 열역학 관점에서, 그 다음에 볼츠만은 미시적인 관점에서. 다르니까 각각 사람 이름도 다르고 문단도 구분됐을 거 아니에요. 볼츠만에 따르면 미시적 엔트로피는 어떤 개의 분자나 원자가 취하는 미시적인 상태의 경우의 수로 결정이 된대요. 여러분들 미시라는 말 빼고 아까 이야기했던 경우의 수, 이게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그 상태의 경우의 수에 로그를 취한 값에 비례한다. 이거 다른 반 친구들이 로그도 물어보냐고 시험 문제에서 안 물어봐요. 왜냐면 이건 그냥 과학적으로 좀 더 올바른 설명을 하기 위해서 덧붙이는 정도지 막 로그로 막 계산하는 문제는 저도 못 내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시고. 볼츠만은 그가 정의한 엔트로피와 클라우디우스의 엔트로피 단위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목적이잖아요. 클라우디우스의 엔트로피 단위와 자신의 단위를 일치하기 위해서 볼츠만 상수를 비례상수로 도입하였어요. 그러면 거기 오른쪽에 2번 문제, 오른쪽이 아니면 거기 한 장 뒤에 2번 문제에 1번 선지 잠깐 보시면 볼츠만이 클라우디우스하고 엔트로피라는 개념의 단위를 일치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니까 그 2번 문제의 1번 선지는 적절하죠. 볼츠만이 클라우디우스하고 단위수를 맞추기 위해서 볼츠만 상수라는 걸 도입했으니까. 따라서 이 지문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답안 표지가 적지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따라서 미시적인 상태의 경우의 수가 증가하면 엔트로피가 커지는 거예요.
이 개념이 아마 맞을 거 보세요. 아 이거 그냥 준비한 게 아니, 내 그림, 내 엉망진창인 그림보다 이걸 봅시다. 그래서 자료를 가져왔는데 여기 보시면 보세요. 요거 있죠? 야. 여기 있다. 이거 잠깐 보세요. 저 과학 아무것도 몰라요. 보세요. 보시면 이게 어떤 경우냐면 여기 안에 어떤 뭐 분자 같은 게 여러 개 있어. 이 분자가 한쪽에 몰려 있는 경우의 수는 얘하고 얘밖에 없어요. 왼쪽, 오른쪽, 뭐 하늘색은 왼쪽, 빨간색 오른쪽 이거잖아요. 경우 세 개예요. 근데 이건 뭐냐면 이 각각의 분자들이 흩어져 있는 경우의 수. 선생님 세 개잖아요. 이 세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그림으로 이렇게 했지. 이거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하늘색 하나 있고 나머지가 다 빨간색일 수도 있잖아요. 하늘색 두 개 있고 나머지가 다 빨간색일 수도 있죠. 이거 경우수 엄청 많지 않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요 경우의 수보다 이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더 커요. 그래서 이렇게 분자들이 넓게 펼쳐져 있는 엔트로피가 더 큽니다. 왜 커요? 경우의 수가 크니까. 이해되세요? 경우의 수하고 엔트로피가 무슨 관계인지? 그러니까 비례관계가 되겠죠, 얘 둘은. 여기 있죠? 이거 방금 이 문장. 그래서 경우의 수가 증가하면 엔트로피가 커지는 거예요. 수조의 물에 잉크방울을 떨구면 잉크가 퍼져나가는 예를 생각해보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조그만 잉크방울 속에 잉크를 구성하는 분자가 몰려있는 경우의 수와 넓은 물통에 골고루 퍼져있는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엄밀하게 계산해보지 않더라도 직관적으로 여기 이 조그만 방울 속에 이렇게 분자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경우의 수는 얘 아니면 얘 둘밖에 없잖아요. 근데 넓은 물통에 엄청 넓은 물통에 골고루 퍼져있는 경우의 수는 많지 않아요? 이렇게 퍼져 있을 수도 있고 얘네들이 막 자기 마음대로 퍼져 있을 수도 있잖아. 얘는 경우의 수가 거의 무한대 아니에요? 얘는 경우의 수가 2개 정도밖에 없는데 몰려있는 거니까. 그럼 따져보면 전자의 경우의 수가 훨씬 더 작아요. 따라서 잉크 분자가 조그만 방울로 몰려있을 때 엔트로피가 더 낮아요. 이 경우가 엔트로피가 더 낮아요. 왜 낮아요? 이 경우의 수가 더 적으니까. 몰려있는 경우의 수는 왼쪽, 오른쪽 2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퍼져있는 건 얘 마음대로 퍼져 있을 수 있잖아요. 경우의 수가. 이처럼 경우의 수가 많아져서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 이 마지막 문제 잘 보세요. 경우의 수가 많아지는 것은 뭐와 같냐면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과 같은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건 자발적인 현상이고, 그 다음에 얘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현상이에요. 요 네 개가 다 같은 개념이에요. 경우의 수가 많아지는 건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거죠. 근데 여기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넓게 퍼져 있는 이건 딱 봐도 질서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건 자발적이에요. 왜 자발적이에요? 여러분들 잉크를 물에 떨어뜨렸어요. 우리가 시킵니까? 잉크한테 잉크야 널리 퍼져라 이럽니까? 알아서 퍼지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이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예요. 왜 증가하는 거예요? 엔트로피의 증가는 무질서도의 증가와 비례 똑같은 개념이고 경우의 수가 많은 것과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거 어떻게 낼지 감 오시죠? 요 네 개의 개념이 다 같은 개념이니까 이걸 제가 얼마든지 말 바꿔서 경우의 수가 작은 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야 띠 아니에요.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건 경우의 수가 증가하는 거 아니고,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건 자발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자발적인 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니까. 요 네 개 개념을 여러분들이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백날 요 지문 봐봐야 결국 문제를 풀어야 지문에 대한 이해가 더 좋아지니까. 1번 문제 볼게요. 가에 대한 설명을 듣더라고요. 일단 우리 아직 나은 안 외웠으니까 가만 봅시다. 가는 실제 현상을 설명하는 새로운 이론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 맞아요. 가들이 새로운 이론의 출현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무 이렇게 물어봐. 가글이 새로운 이론의 출현을 설명하고 있어요? 아까 가에서 연력학 제1법칙으로 설명 안 되는 뭐가 있어서 클라우지우스라는 사람이 연력학 2법칙 설명했잖아요. 그럼 가에서 실제 현상을 설명하는 새로운 이론, 연력학 제2법칙의 출현을 클라우지우스가 설명하고 있다. 맞죠? 이거 맞죠? 이해되세요? 다음 3번. 가는 엔트로피에 대한 나왔다. 통시적. 맞아요? 맞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했잖아요. 19세기 초부터 1870몇 년까지 흘렀잖아요. 4번 가는 과학자들 사이의 직접적인 논쟁을 중심으로 가에서 클라우지우스하고 볼츠만이 싸웠어요? 싸웠습니까? 이렇게 논쟁을 벌였어요. 오히려 볼츠만 같은 경우는 클라우지우스하고 어떤 엔트로피 단위수 일치하기 위해서 노력했잖아요. 가에 의문형 문자가 없으니까. 그럼 1, 3번 중에 답이 하나, 2번도 포함해서 이 두 개 중에, 3개 중에 답이 하나겠네요. 근데 락을 읽어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2번, 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1번 봅시다. 클라우지우스와 볼츠만이 제시한 엔트로피 단위 서로 같다. 아까 했죠? 같죠? 맞죠? 근데 제가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요. 누가 먼저 엔트로피의 단위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요? 클라우지우스가 먼저, 볼츠만이 나중. 그러니까 볼츠만이 따라하기 위해서, 일치하기 위해서 볼츠만 상수라는 걸 비례상수로 도입했으니까. 요거 다 우리 확인했죠? 2번 틀렸죠? 2번이 이제 틀린 거죠?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동하든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든 연력학 제1 법칙은 유예되지 않는다. 왜 유예되지 않아요? 변화 전과 변화 후에 에너지 총량은 같으니까. 4번 상변화 시에 물질 자체의 엔트로피는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 이게 맞아요. 왜 맞냐면 상변화가 물질 자체가 변하는 거잖아요. 상변화는 이 지문에서 이야기한 거 이거 아니에요? 액체에서 고체로 된 거. 그 다음에 고체에서 액체로 된 거. 같이 봅시다. 액체에서 고체로 된 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예요? 물질 자체의 엔트로피는 액체가 고체보다 더 크다 그랬잖아요. 이거 혹시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정말 쉽게 단순하게 저 과포자니까 이렇게 이해했어요. 액체는 내가 분자예요. 분자고 입자예요. 내가 물속에 있을 때 나 여기 가야지, 여기 가야지 경우의 수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헤엄치듯이 어디든지 넓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얼음 안에 있는 내가 분자예요. 얼음으로 갔을 내가 얼음 안에 있어요. 나 여기로 가야지. 경우의 수 크게 해야지. 얼어 있어. 이동을 못 해요. 경우의 수가 커질 수 없어요.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액체가 더 엔트로피가 크고 고체가 엔트로피가 더 작습니다. 둘 중에. 그럼 얘는 어떤 방향이에요? 얘는 증가해 감소해 엔트로피가?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니까 맞죠? 엔트로피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요 3번 문제 이게 좀 어렵거든요. 요 문제가. 오늘 3번 문제 1, 2, 3, 4번 선지까지만 할 건데 미리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요 3번 문제에 나와 있는 요 보기하고 그래프 있죠. 제가 이 그래프를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 능력 밖의 일이라 못 바꿨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 그대로 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요 보기의 내용도 마찬가지겠죠. 한번 보기 내용 볼게요. 오른쪽 그림의 A와 B는 각각 물질 A와 물질 B의 고체상과 액체상의 평형을 나타내는 상관도래. 그냥 그런 거라고 넘어갑시다. 그림의 고체와 액체를 구분하는 선에 해당하는 온도와 기압의 소는 이거죠. 고체와 액체를 구분하는 선, 요 선 있죠. 이 선 있죠. 요 선하고 이 선 있죠. 이 선은 고체와 액체가 공존하는 거예요. 여기 이 선에서는 고체와 액체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 왼쪽은 고체, 이 선 오른쪽은 액체인데 이 선에 있는 경우는 고체와 액체가 공존하는 거예요. 이때 선의 기울기는 이거 엄청 중요해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거 알아야 돼. 선의 기울기는 상변화에 따른 엔트로피의 변화를 그때의 부피의 변화값으로 나눈 것이다. 이거 뭐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과학 지문에서 뭔가 수식을 나타내는 말이 있으면 무조건 출제 요소다. 선의 기울기에 대해서 분수로 표현해주고 있으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거 그대로 써볼게요. 여기 위에다가 선의 기울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얘 있죠. 이 기울기 있죠. 이 기울기는 얘는 우상향이니까 얘는 뭐예요? 기울기가 플러스고 얘 마이너스잖아요. 맞죠? 이 선의 기울기가 뭐냐면 엔트로피의 변화를 여기다 씁시다. 엔트로피의 변화를 부피의 변화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슬리는 되잖아요. 변화값 다 무시하고. 그럼
요 선의 기울기 뭐 쉽게 얘기해 부피분의 엔트로피죠. 쉽게 이야기해서 맞죠? 근데 아까 우리 그래서 얘 한 거 같은데 엔트로피. 얘 아까 우리 뭐라고 했어요? 엔트로피. 아까 우리 가을 했잖아요. 엔트로피는 뭐라고 그랬어요? 엔트로피는 온도분의 열의 양이라고 선문단에 간단히 나와 있었잖아요. 맞죠? 이거 혹시 여러분들 요 개념 아세요? 여기에 엔트로피에 얘를 넣어보면 이렇게 돼요. 저는 이거 수학 이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부피고 부피분의 엔트로피인데 이 엔트로피가 얘니까 이 엔트로피 자리에 얘를 넣어요. 그러면 온도분의 열의 양입니다. 이거 혹시 아세요? 그럼 여기에다가 얘를 분모를 1로 잡아서 계산하면 얘는 제가 이거 나중에 쓸게요. 다음 오격 수업할 때 얘는 온도 곱하기 부피고 얘는 열의 양이 되고 이 개념 혹시 아시죠? 그러니까 요걸 물어본 문제예요. 여기 5번 선지가. 5번 선지가 좀 시간 오래 걸리니까 다음 주 원격 수업 때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개념이 도출되는 게 가능하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면 지금 보세요. X축은 온도, Y축은 기압이에요. 얘는 고체고 액체인데 선의 기울기가 부피예요. 부피. 근데 부피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 있죠. 여기에 나와요. 이 마지막 문장에 물의 단위 질량당 부피는 얼음의 단위 질량당 부피보다 작아요. 지금 이 마지막 문장은 뭐냐면 부피에 대해서 두 가지 경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물 있죠. 물 같은 경우는 물은 액체의 부피가 고체의 부피보다 더 작다. 이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냥 물 있죠? 그냥 물을 시원하게 마시고 싶어요. 냉동실에 얼려요. 얼음물이 되잖아요. 그럼 얼음물 냉동실에서 꺼낼 때 그 페트병 좀 어떻게 돼 있어요? 좀 뚱뚱해지지 않아요? 맞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 자체의 부피는 원래 물일 때, 액체일 때보다 얼음으로 된 고체일 때 더 커지니까 우리가 물을 얼리면 뭔가 좀 페트병이 좀 뚱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고체의 부피가 더 크다. 액체일 때보다. 그런데 에탄올과 같은 대부분의 물질은, 그러니까 이번에는 물 말고 에탄올과 같은 대부분의 물질, 요 대부분의 물질은 액체상으로 존재할 때의 부피가 고체상으로 존재할 때의 부피보다 더 크대요. 그러니까 에탄올과 같은 일반적인 대부분의 물질은 물과는 다르게 부피가 액체의 부피가 더 큰 거예요. 고체 부피. 그러니까 부피에 대해서 두 가지 다른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번 빨리 판단해보고 마칠게요. 1번 선지 보니까 A와 B 중 하나가 물의 상성도라면, 물이라면 A가 물이래요. A와 B 중에 하나가 물이고 하나가 에탄올이라고 가정할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A가 물이다. 같이 봅시다. A가 물인지. A가 물이래요. 같이 보세요. A는 고체에서 액체로 된 거예요. 맞죠? 만약 얘가 물이라면 일단, 그리고 얘의 기울기는 지금 플러스고 얘 플러스예요. 그럼 만약에 이게 플러스 값을 가진다면 아까 우리 분모가 뭐였어요? 요 기울기가 부피 변화가 되잖아요. 이게 만약에 물이라면 고체에서 액체로 됐을 때 부피가 어떻게 돼요? 생각해보세요. 아까 우리 그 여기다 적었잖아요. 여기다 했잖아요. 물이라면 예를 들어서 액체의 부피가 80이라면 고체는 100이에요. 100은 80보다 크죠? 맞죠? 그럼 얘가 만약 물이라면 얘는 원래 부피가 100이었는데 80이 된 거예요. 변화값이잖아요. 100이 80이 되려면 플러스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20이 돼야 되죠. 그럼 얘는 요 기울기는 분모가 마이너스 값을 가져요. 그 다음에 분자가 뭐예요? 엔트로피의 변화죠. 아까 우리 엔트로피는 했죠? 물질 자체의 엔트로피는 액체가 더 커요? 고체가 더 커요? 물질 자체의 엔트로피는. 아까 우리 했잖아요. 나 분자, 물속에 있을 때 경우했어. 수영 가능한데. 얼음 안에 있을 때 못 움직여요. 어떤 게 더 엔트로피가 커요? 액체가 더 크죠? 그러면 고체에서 액체로 된 거니까 그럼 엔트로피는 증가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리 어떤 숫자를 대입하더라도 결국 얘는 마이너스 아니에요? 마이너스면 기울기가 어떻게 돼야 돼요? 우상향이 아니라 우하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가가 물이 아니라 아마 A가 물이 아니라 B가 물이고, 그럼 A는 아마 에탄올이겠죠. A는 일반적인 물질, 대부분의 물질. 근데 이 B는 물. 왜냐하면 물이라고 했을 때 무하향되는 곡선이 기울기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2번. A는 B와 달리 같은 기압에서 온도가 올라가면서 상변화할 때 물질 자체의 무질서도가 증가한대요. 여러분들 A도 고체에서 액체고 B도 고체에서 액체 아니에요? 둘 다 상변화 같죠? 고체에서 액체로 냈을 때 물질 자체의 무질서도가 증가합니까? 아까 무질서도는 쉽게 생각하세요. 내가 입자의 분자예요. 물 안에서는 자유롭게 내가 무질서하게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근데 얼음 안에서는 내가 자유롭게 무질서하게 돌아다닐 수 있어요? 없죠? 그럼 얘는 고체에서 액체로 된 거니까 물질 자체의 무질서도가 증가하겠죠. 둘 다 증가하잖아요. 뭐가 틀렸어요? A는 B와 달리가 아니라 A와 B 모두 둘 다 무질서도가 증가해요. 고체에서 액체로 된 거니까 갇혀있다가 내가 분자가 얼음에 갇혀있다가 물이 돼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무질서하게.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A와 달리 B의 기울기가 음의 값을 갖는 건 비음의 값 맞죠? 기울기가 무하향입니까? 어떤 개가 취할 수 있는 미시적인 상태의 경우의 수가 고체일 때보다 액체일 때 더 작아요. 아까 경우의 수는 고체하고 액체 중에 당연히 액체가 경우의 수가 더 많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경우의 수가 고체일 때보다 액체일 때 작아지는 게 아니라 액체일 때 커지는 거잖아요. 맞죠? 왜냐하면 액체일 때 분자들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서 경우의 수를 늘릴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4번. B의 물질 B가 고체로 존재할 때, 이거 고체일 때 온도가 더 높은 대기로부터 물질 B로 열이 이동한다면 연력학체의 일법칙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뭐냐면 고온에서 저온이 물질 B로 이동했을 때 고온이 높은 대기에서 기체에서 저온이 물질로 열이 이동한다면 연력학체의 일법칙으로 설명 불가능하대요. 여러분들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든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동하든 물질 자체의 에너지는 변화 전과 변화 후가 동일해요. 얘는 둘 다 이 두 가지 전부 다 연력학체의 일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표현대로 그 쌍시업 가는 거 있잖아요. 맞죠? 가능해. 다만 뭐가 설명 안 되는 거예요? 왜 열이 자발적으로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그 방향에 대해서 이건 에너지 보존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클라우디우스가 그 방향에 대해서 연력학체의 일법칙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거고, 그 다음 볼츠만은 거기에다가 미시적인 경우로 엔트로피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 여기 5번 선지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다음 주 화요일 원격 수업 때 제가 영상을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